올해가 62년이 지났습니다. 광갑이 지났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그러면 무슨 발전을 해왔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머리에 집어넣으면 아마 한국 현대사를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444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4단계 발전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를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국군의 힘으로, 그리고 미군의 힘으로, 유엔의 힘으로 그 공산 침략을 저지를 했습니다. 호국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 기습은 당했지만은 버티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주 중요한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미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6.25가 났을 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6.25가 끝나는 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쫄라가지고 또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시작됐을 때는 우리 군대가 10만 밖에 안 됐는데 6.25가 끝날 때는 우리가 7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군은 세계에서 랭킹 한 8위쯤, 재래식 군사력으로 8위쯤 되는 군사입니다. 우리 역사상 이런 큰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6.25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을 만들어내고 국군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국민들이 6.25를 거치면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다른 건 반드시 고생을 해야 강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저 세대는 좀 고생을 한 세대인데 여러분은 여러분도 고생을 나올 때 고생을 하죠. 특히 입시 뭐 가지고 고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사람이 목숨을 걸고 고생하는 것, 인간의 체면을 걸고 고생하는 것, 인간의 존재를 걸고 고생하는 것, 이런 고생을 해야 사람이 강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6.25를 거치면서 전부 다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25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또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겁이 없는 사람, 고생을 사사한 사람, 군대에 가서 굶으면서 그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 세계 나가면 골프를 나는 사람, 이 저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고생 때문에. 그래서 근무하고 보고하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박정희라는 그 군인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경제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박정희라는 군인이 경제개발을 시작했느냐? 기업인이 시작한 게 아니고 군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경제개발을 왜 시작을 했느냐? 박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경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기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국민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가난한 데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민주주의를 하고 동시에 부자가 되어야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안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침략을 하지 않는다. 그 출발점은 경제입니다. 해가지고 경제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가 여러 가지 기념이 될 만한 게 많은 거 아시죠? 올해가 무슨 100주년이죠? 올해 뭐 100주년? 한일병합 100주년. 올해가 무슨 60주년이에요? 60주년. 6.25 60주년. 그리고 뭐 50주년. 4.19 50주년. 4.19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4.19 50주년. 그 다음 뭐 30주년이 30주년. 광주 사태 30주년. 광주 30주년. 이거는 어디 국사시험이나 이런 데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100주년
60주년, 50주년, 40주년, 요걸 30주년, 요걸 외우고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떤 드라마를 거치면서 올리기까지 왔느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25 60주년, 그 다음에 4.19 50주년, 내년이 되면 5.16 50주년 이렇게 될 것이죠. 그리고 작년은 12.6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가신 12.6 30주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이병철,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분은 1910년에 경상남도 의령이라는 데서 났어요. 아주 지주였습니다. 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만들기 전에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삼성물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삼성전자를 만들고 해서 오늘 같은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낸 분이 태어난 게 바로 100년 전입니다. 이분은 부자기 때문에 원래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병철 씨를 27년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뭐 별로 돈을 안 벌어도 되는데 이 놀려니까 노는 것도 이게 심심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노니까 심심하더래요. 그래서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을 했다. 근데 사업을 하니까 재미가 있네요. 재미가 있다고. 이 사람은 재미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재미가 있으니까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그러다가 나라가 생기더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더라고. 그때부터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뭐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거 하면서 기업을 키우니까 또 기업이 잘 되라고 합니다. 60년대에 들어오니까 또 생각이 바뀌었대요. 나라를 위해서도 좋아야 되지만은 인류 전체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사업을 더 크게 해서 무역도 하고 또 외국 돈을 빌려와가지고 여기서 공장도 짓고 이렇게 했다. 우리 이병철 씨는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50년대면 저는 아주 소년 시절이에요. 국민학생이니까 소년 시절인데 그때 이병철 씨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돈병철. 그때 돈병철이라면 좀 기분 나쁘다는 뜻이 속에 있었어요. 돈병철 하면서 불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이병철 씨가 그 아들 이건희 그리고 삼성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 그리고 개인 회사. 그 비결은 뭐냐?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병철 씨가 사업을 재미로 했다. 재미. 여러분 재미삼아 한다는 말이 있죠. 재미삼아 공부한다. 재미삼아 뭐 축구도 한다. 재미삼아 노래도 부른다. 재미삼아 피아노도 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미삼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의무로 하면은 오늘 제 강의는 의무로 들으면 머리에 남지도 않습니다. 재미도 없잖아요. 뭐든지 사람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재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병철 씨는 재미로 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서 드디어 올해, 작년에 매출액이 삼성전자가 1,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전자회사에서 1등이 됐어요. 1등. 그 전에는 어느 회사냐? 휴레패커가 1등이었어요. 이걸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200억 달러, 순수익이 이익이 100억 달러였습니다. 100억 달러. 북한이 작년에 얼마를 수출한지 압니까? 북한. 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북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됩니다. 북한이 작년에 얼마를 수출했는지 틀려도 얼마쯤 수출했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한 4천억 달러를 수출했죠. 북한이 작년에 얼마 수출했을까? 우리 인구의 2분의 1입니다. 그걸 참고해요.
얼마? 4분의 1 수출액이. 그럼 1,000억 달러. 자, 북한의 작년에 한 20억 달러 줬어. 20억 달러. 북한이 작년에 수출한 게 20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울산시가 수출한 게 한 800억 달러.